자, 안녕하세요. 비단길 캡틴입니다. 요 화면에 보이는 지도가 고대 이집트 지도인데요. 여기 뭐 황소자리, 양자리, 시리우스, 물고기 자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집트 지도를 보면 황소자리를 상징하는 도시, 양자리를 상징하는 도시,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도시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죠? 태양은 황도 12궁의 별자리 12개의 별자리를 뱅글뱅글 돌거든요. 근데 한 달에 약 한 개씩 돈다. 근데 태양이 72년이 지나면 각도가 1도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2160년이 지나면 한 칸씩 태양이 뜨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양자리에 떴던 태양이 2160년이 지나면 한 칸 움직여서 그 다음 자리인 물고기 자리에 뜨고, 그죠? 황소 자리에서 떴던 태양이 2160년이 지나면 한 칸 움직여서 양자리에서 뜨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2160년 주기로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별자리가, 태양이 뜨는 자리가. 고대 이집트의 신은 처음에 황소였어요. 황금소였는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양으로 바뀌어요. 양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물고기로 바뀝니다. 별자리가 한 칸씩 이동이 될 때마다 신이 바뀌어. 황소에서 양으로, 양에서 물고기로.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수도를 바꿉니다. 황소 자리에 있는 도시에서 양자리에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옮기고, 양자리에 있는 도시에서 물고기 자리에 있는 도시로 수도를 옮겨서 만듭니다. 신의 이미지가 태양 숭배 사상에서, 그러니까는 황소신에서 양의 신으로, 양의 신에서 물고기 신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뭐 구약 성경에도 있듯이 모세가 시내산 가서 10계명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황금소 몰레크를 믿었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부터는 양을 믿었는데, 모세를 묘사할 때 양의 뿔을 달아서 그려요. 요렇게 모세의 석상인데, 모세를 표현할 때 요렇게 양처럼 양의 뿔을 갖다가 그려 넣었다. 이유가 있겠죠. 저 모세 시대가 양자리 아이리스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뭘로 바뀐다? 물고기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잔뜩 그려져 있어. 예수님, 뭐 지저스 해가지고 물고기, 이투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물고기로 변해요. 고대 시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작은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는 물고기 별자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거를 또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의 박애와 선행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가 또는 배불리 사람을 먹인 물고기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 순으로 별자리 순으로 그렇게 상징물들이 신들이 도시가 수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면은 물고기 시대였기 때문에 상징이 물고기로 바뀐 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집트의 태양 숭배 사상과 함께 기독교도 시대에 따라서 소, 양, 물고기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는 별자리가 2160년 주기로 한 번씩 한 칸씩 이렇게 변하는 거지. 별자리가 그거에 따라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이집트의 양자리 시대, 양자리 태양신 아멘이란 말을 우리가 기도 끝에 붙이잖아요. 양자리 태양신의 이름이 아멘이었어요. 이집트에. 그래갖고 뭐 파라오들도 아멘호텝 신의 이름을 붙여서 아멘호텝 뭐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힉소스인 얘기하면서 봤던 제일 중요하게 봤던 요 아케나톤을 한번 보자고요. 아케나톤 보면은 아케나톤은 아멘 그죠? 아멘. 테베는 수도라 그랬죠. 이집트의 수도였죠. 그 당시에. 테베의 수호신 아멘. 태양신이야. 양자리 시대에 신이 아멘이었다. 그런데 요 아케나톤은 아멘의 시대는 끝났다. 물고기자리 태양신은 아텐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아텐인데 물고기자리 태양신의 시대다 이제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뭘 만들었다 그랬죠? 유일신 사상. 그리고 이 사람은 힉소스인이었다. 아케나톤이 암살당하고 한 150년 정도 흘렀을까요? 이집트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모세죠. 모세가 유태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그죠?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힉소스인들하고 이동이 아주 흡사하다는 얘기는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에지 오브 소빌로가 또 생각이 나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의 예루살렘은 유통기한이 끝났다. 왜요?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뭘로 바뀐 거야? 물병 자리로 바뀌었거든. 이집트는 태양이 황도 12궁을 지나가듯이 시대에 맞춰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그죠? 수도를 황소자리 도시에서 양자리 도시에서 물고기 자리 도시로 이렇게 수도 자체를 옮겨 다녔어요. 유태인들도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들도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건설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이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필요한 시기가 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의 뜻,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하늘을 보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물고기 태양신의 시대는 2021년 작년이죠. 12월 21일 이후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인 다음 별자리인 물병자리 시대가 되었다. 요걸 이제 디올 향수 광고인데요. 2011년도 올해 1월 거의 중순 정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한 건데 제가 이걸 전부를 다 틀어놓고 한번 강의를 했더니 바로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경고 딱지가 붙더라고. 그래서 사진만 한 장 캡처해 갖고 왔는데 요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흐름이 싹 다 나와. 싹 다 나오는데 일단 요 한 장면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요거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무슨 시대다? 물병자리 시대. 엉아들도 천문을 가지고요 이야기하고 있어. 미리 알려주고 있다고. 그리고 누구의 시대라 그래요? 여성의 시대. 여성의 시대. 새로 오는 메시아는 누구라 그래요? 여성이다. 그 다음에요. 이 시대는 어디에서 꽃을 핀다? 동양, 우리나라. 그래서 동양 여성. 서양 여성들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광고에 갑자기 동양 여성이 딱 나와요. 물병을 들고. 암시를 하는 거죠. 여성의 시대이며 물병자리 시대이며 동양 한반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물병을 든 자를 따라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우리 예전에 지구본 보면은 지구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지구가 23.44도래. 그럼 23.4도 버리면서 23.4도가 기울어졌다라고 보고 12월 25일은 지구가 23.4도 기울어서 있는데 진 북방향은 북이 90도 빼기 23.4도 하면은 북이 66.6도죠. 즉 666 북극권 이란 얘기고, 그 북극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술록을 타고 다녔고요. 신성 지역이었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스키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스키타인들은 우리 신라와 가야와 연결이 된다고 했고, 그 지역에서는 12월 25일 날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 사진을 보면서 12월 21일이 되면요 태양이 사라져요. 그 지역에서는 666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왜 666이 뭐고 음력으로는 또 있잖아. 666 여기 이 사람들이 살던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살던 데가 66.6도 666 지역이었어.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12월 21일이 되면 태양이 안 뜨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22일도 안 뜨고요, 23일도 안 뜨고 24일도 안 떠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태양이 살짝 이렇게 떴다가 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북방 샤머니즘을 믿었던 우리 유목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다. 12월 25일이 되면, 그죠? 새해라고 그래요. 전날을. 그래서 새해를 우리는 1월 1일 이랬는데, 저기 살았던 유목민족들은, 샤머니즘을 믿었던 유목민족들은 12월 25일이 새해였어요. 새해. 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날.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고대인들은 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12월 25일이 되면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오리온 별자리하고요, 시리우스 별자리하고 태양이 일직선이 됩니다. 일직선을 딱 띄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딱 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를 새해가 된다라고 본 거죠. 요 잘 기억해. 오리온과 시리우스, 태양. 요 세 개의 별자리가 별이 일직선이 딱 되는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그날이 12월 25일이고 그날이 새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는 뭘 상징한다? 예루살렘의 위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 태양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겠죠. 아케나톤 시대에 수도를 옮겼던 방식을 한번 보면요, 요렇게 옮겼어요. 기자 피라미드 있는 데가 오리온 별자리죠. 별이 3개가 있던. 그리고 헬리오폴리스가 시리우스 별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바리스가 태양인데, 저 아바리스 자체가 힉소스인들의 신전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를.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 왜 여기냐? 이렇게 일직선이 된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오리온, 시리우스, 태양. 기자 피라미드, 헬리오폴리스, 아바리스. 간격이라던가 순서라던가 여기가 태양이라는 거죠. 아케나톤 시대에도 저 별자리와 같이 일직선으로 태양의 위치에다가 수도를 옮겼다. 아케나톤은 힉소스인이라 그랬잖아요. 힉소스인으로서 이집트의 정보 광조의 후손이잖아요. 양자리 아멘 태양신을 믿는 신관들이 너무 부정부패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양자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물고기 파이시스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는 양자리 태양신을 폐위하고 물고기 태양신을 새로 옹립하겠다 하면서 만든 게 아텐 물고기 태양신이죠. 그래서 아케나톤도 자신의 이름까지도 아케나텐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물고기 자리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암살당해버립니다. 그거를 그의 부인이었던 네테르티티가 그걸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서 해요. 그런데 그 또한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르나라는 물고기 태양신을 상징하는 수도는 파괴가 돼버려요. 그 이후에 아케나톤 왕위를 물려받은 파라오가 투탕카멘인데, 물론 투탕카멘도 제거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하려고 했던 종교개혁은 실패로 돌아가요. 종교개혁은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요. 이집트를 뛰쳐나와요. 출애굽을 해갖고 이집트에서 새천년에 종교개혁은 포기, 그리고 출애굽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양자리 시대였어요.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양자리 시대였어요. 그때까지도 양자리 시대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인들이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기다렸죠.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안에서도 모두가 다 믿었던 게 아니라, 인정했던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힉소스인의 태양 숭배 사상으로부터 기원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중앙아시아 탱그리 사상으로부터 왔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슈케나지 유태인설과 함께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 유대교의 기원 자체가 중앙아시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세의 출애굽 때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요거는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자 피라미드가 있어야겠죠. 기자 피라미드. 어디요? 여기로 갔죠. 여기 피라미드가 보이죠?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자고요. 기자 피라미드에다가 딱 찍고, 그 다음에 시리우스 별자리를 찍어요. 여기는 오리온 별자리인 거고, 시리우스 별자리를 찍어야 되는데, 시리우스 별자리는 헬리오폴리스인데 이게 나오려나? 헬리오폴리스. 요게 헬리오폴리스, 지금은 뭐 호텔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 옆으로 가면 여기가 신전이죠. 헬리오폴리스.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태양이 뜨는 위치 가나안으로 한번 가보자. 가나안이면은 예루살렘 쳐야 되죠. 구 예루살렘으로 찍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딱 체킹을 해서 크게 이렇게 보자고요. 어때요? 세 개가 일직선이죠. 지도를 아까 뒤집어놔서 그런 거고, 뒤집어서 보는 이유도요 똑같아. 하늘이랑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지도를 뒤집어야 돼. 왜? 아까 별자리가 태양이 밑에 있었고 시리우스가 있었고 오리온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는 거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오리온, 시리우스 저렇게 맞추고 나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헤맸다 그랬잖아요. 막 헤매서 찾은 데가 어디냐? 뭘 찾으려고 그랬을까? 일직선 되는 이 자리를 찾으려고 했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그나마 살 수 있는 초원지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꿀과 젖이 흐르는 별자리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러면서 찾아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별자리와 똑같이 아까 아케나톤이 어떻게 됐어요?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 때 오리온, 시리우스, 그 다음에 태양, 그 별자리와 똑같이 일직선으로 맞췄던 것처럼 똑같이 움직였죠.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했을 때도 요렇게 태양,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시리우스, 오리온 별자리, 요 일직선상에다가 딱 털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건설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예루살렘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 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 물고기 시대가 갔다 그랬죠. 물고기 시대가 끝났고 물병자리 시대가 왔어. 그러면 바뀌어야 되겠죠. 물병자리 시대가 왔으면 예루살렘도 이전을 해야겠죠. 그럼 새 예루살렘은 어디가 될지, 어디가 될까요?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다 같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디가 될까? 이제 옮겨야 돼. 예루살렘을. 왜? 별자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찾아갖고 예루살렘을 옮겼잖아요. 뭐가 바뀌면서?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바뀌었어. 그러면 또 예루살렘을 옮겨야 돼. 새로운 예루살렘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기준은 어디로 했어? 오리온. 오리온 별이죠. 똑같아요. 기자 피라미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자 피라미드. 이야, 돌려서 가네. 빙글빙글 돌려서 가버리네요. 찍어보자고요. 그래, 더 돌려, 지구. 자, 여기 찍었고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산이 어디죠? 싹 심판이, 물로 심판하고 했던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대홍수 때. 아라라트 산이죠. 아라라트 산으로 달려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로 그 움직인 거리만큼 대비해서 봤더니 우리 아편에 15세기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됐는데, 3연방 체제,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3연방 체제로 나라를 건설했다 그랬죠. 그 3연방 체제로 만들었던 그 카자흐스탄의 그 당시의 수도가 기억나시나요?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로 가보겠습니다. 쭉 갔더니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선을 딱 찍고요. 쭉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일직선인가요? 거리. 일직선에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던 대로 다시 가고 있다고. 그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의 새 수도는 아스타나. 다시 아스타나. 그런데 똑같이 이것도 차트를 뒤집어야 돼. 차트가 아니라 이거 뭐라, 지구본을 뒤집어야 돼. 이거 어떻게 뒤집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죠? 그래야 별자리와 똑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오리온 자리, 피라미드, 기자 피라미드에서 시작해서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물로 심판을 했던 그 산, 여기가 시리우스. 그 다음에 그걸로 같은 간격 갔더니 어디가 떨어지느냐? 아스타나. 그런데요, 지금 아스타나가
원래 수도가 아니었어요. 알마티가 수도였어요. 카자흐스탄이. 알마티는 알마티 한번 가볼까요? 어딨나? 알마티 또 뒤집어질 텐데. 알마티 여기였어 원래 수도. 또 뒤집어지네. 그치?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수도를 언제 옮기냐면 이 여기로 1997년 12월 10일 날 옮깁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 준비를 한 거야. 근데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수도까지 옮겨가면서. 왜? 이거 일직선을 맞추려 그러면 여기면 안 되잖아. 이렇게 꺾이잖아요. 갖다 딱 맞추려 그러면 아스타나로 옮겨야 돼요. 별자리와 수도를 이전하는 시기, 그죠? 수도를 이전하는 시기가 2000년, 2160년 주기로 수도를 옮겨 다녀. 어디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고, 고대 어디요? 이 유태인들도 그랬고. 근데 또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고 새로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만든 다음에 또 2000년이 지금 흘렀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별자리와 똑같이 새해의 개념. 이제 여기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을 해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제 물병자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스타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뭐 대통령궁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삼룩 카즈나 이렇게 돼 있죠. 삼룩 어서 많이 들어봤죠. 1편인가 얘기할 때, 그죠? 삼룩을 뭐라 그랬어? 태양새, 까마귀, 그죠? 그 고대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라미드가 왜 들어와?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당연히 카자흐스탄 그 당시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일본 분인데요. 구로가와 키쇼라는 일본인인데 도시 전체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영국 건축가인데요. 핵심 건물들, 피라미드라던가, 여기 송로로도 하고 있네. 피라미드라던가 핵심 건물들을 건설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엉아들하고 손발 맞춰서 이런 것들을 만들 사람이 없었는지, 그죠?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도시, 아스타나라는 도시의 완성, 그죠? 완성 조감도입니다. 요렇게. 근데 요거 잘 봐봐요. 벌써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아스타나 도시를 지금 요렇게 만들고 있어. 설계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주요 건물들을 쪼로록 이렇게 놓고 있다고.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본 거죠? 어서 많이 봤을까요?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넣고 볼까요? 요것도 좀 줄여볼까? 이렇게 해놓고 보자고. 요게 이집트 고대 지도입니다. 그죠? 여기 요렇게. 그리고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거를 다 표시한 거지. 그 다음에 요 고대 이집트의 모습을 갖다가, 이집트 지도를 갖다가요, 아스타나 도시에다가 지금 딱 갖다 놓고 그거대로 설계해서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엉아들 뒤를 캔 거죠. 음모론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엉아들의 뒤를 캐고, 프리메이슨 저들이 뿌리를 한번 캐보자 해갖고 파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어. 근데 어찌됐건 여기까지 도달이 됐어요. 그죠? 아, 이 사람들은 천문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현재도 프리메이슨들은. 그죠? 아까 디올 향수 광고 봤잖아. 물병자리. 여성의 시대. 새로운 시대. 그거는 한반도다.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할게요. 한반도래, 한반도. 이제. 그래서, 한국 여성을 탁, 그지? 묘사하고. 고대 이집트를 갖다가 그대로 아스타나 도시로 옮겨놓은 듯한 건설을 하고 있다. 지금은요, 우리가 12시 시대죠. 12시에서 이제 땡 하고 넘어간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물병자리 시대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이제 땡 하고 넘어가고,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도 안 된 거지, 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암흑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해가 뜨면은 새롭게 변할 것들.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시대다. 근데 여기에 발맞춰서 저 엉아들이 정말 급할 정도로 뭔가 일처리를 하는 게 느껴지죠. 일처리를 하잖아,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투자의 관점에서도 빨리 캐치해야 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저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빨리 알아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아니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로, 조금 더 재미있고 신기한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있냐고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엉아들이 막 숨겨놓은 게 많아. 음모론에 나온 것들을요, 하나하나 내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 별자리를 조금 알고, 그리고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음모론에서 정말 악마로 묘사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전부 반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음모론은 그냥 음모론일 뿐이고, 엉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다. 샤머니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문, 별자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뿌리, 핏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딱 찾아낸 엉아들의 찾아낸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